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들 무탈하시죠?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만 잘 버티면 우리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요?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물론 연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프지 않고 보낸 게 천만 다행인 거죠. 하지만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뺑뺑이 시간이 조금 줄어들 뿐 계속 아프지 말아야 할 예정인 거죠. 대통령실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에 관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 병의원들의 협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불상사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이 놀라운 자화자찬이 믿겨지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오지는 정신승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불상사는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역시나 딴 나라, 딴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계인쯤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장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우선 무엇보다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당직에 참여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휴 중 가장 우려가 컸던 추석 당일에는 당초 1,700여 곳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는 2,200여 곳이 환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병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열었던 날은 없었다며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신 덕에 응급의료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7,766곳,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에는 3,840곳이 각각 문을 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응급실만 열었을 뿐 연계가 가능한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아예 응급 환자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앉아서 탁상 공로만 하며 숫자 놀이를 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턱이 없는 거죠. 아울러 환자 스스로도 경증인 경우 응급실 방문을 자제한 점이 응급의료 공백 차단에 기여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황당한 설명입니다. 추석 당일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보다 39%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선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린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참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거죠. 또 응급 상황에서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때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대원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일명 구급대원 이틀막 경계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강제로 응급실 환자 수가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자분들께서는 늘어난 당직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응급실에 오는 경증 환자 수가 줄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응급실 이용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어이없는 설명까지 내놓았는데요. 대통령실은 고비였던 추석을 무사히 넘겼지만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이몽이 있을까요? 참 이상한 나라, 어이가 없는데요. 진심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주제는 추석 민심과 향후 전망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문건으로 곧 조금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 우위는 5%에서 10% 전후의 우위로 고착화 추세입니다. 민주 상승과 국힘 하락으로 이 추세는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에 고착되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되었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의 배경으로는 첫째,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 기반을 형성하고 둘째, 겸상불가의 윤한 갈등으로 여권발 정권 붕괴 심리 확산과 윤한 양자 공동 추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차기 후보도 믿기 어려울 만큼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극단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 개원 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입니다. 반국가 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입니다. 끝으로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질문합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대란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일과 여사 우위가 본질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의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등 숱한 2,000 신드롬,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기시다 숙박호텔 출현, 김 여사의 마포대교 자살방지 시찰 배경으로 보여지는 자살 예방 강의,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사이비 교주의 교시를 받는 나라가 된 거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 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 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입니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입니다.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 의지와 생존 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의료 대란 사과, 책임자 문책, 보편이든 선별이든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한 수용으로 소비와 경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민주 세력과 개인이 소탐 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 교체의 길을 확고히 하는데 전력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만 더 이것으로 준비한 말씀은 드렸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금투세 문제는 예정되어 있는 24일 맞죠? 24일. 당의 정책 논쟁을 거쳐 조속히 당론 정리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원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중에 SNS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